정부는 오늘 마지막까지 복귀는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오는 월요일부터는 의사면허 정지 등의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밟겠다고 했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복귀 시한 당일인 오늘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거듭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전공의들이 제때 복귀하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4일부터 관련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만 바로 면허가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처분을 할 거라 통지를 하고 당사자 의견까지 들은 뒤 타당하지 않다면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와 별도로 고발 등 사법 절차도 진행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복귀 개념도 명확히 했습니다. 현장에 와서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와가지고 잠시 EMR 들어가서 로그인 기록만 딱 남기고 다시 떠나는 것은 복귀라고 볼 수가 없죠. 지금까지 복귀 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9,400명이 넘는데 병원을 통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확인된 인원이 약 7,800명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정부는 행정력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대 졸업생 가운데 인턴 임용을 포기하거나 전공의 과정을 마친 사람이 병원과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엔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는 오늘도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는 건 초법적인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3일 의대 증원과 필수료 패키지를 반대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서울 연신내역 도로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권민재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요. 조금 전까지 이곳 도로 일부 차선이 통제되다가 조금 전에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 사고 흔적이 남아있고 중앙 분리대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5시쯤 사고가 났는데요. 저희가 사고 당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갑자기 한 차량이 속도를 내면서 길을 건너던 사람을 들이받고 다른 차들과도 부딪혔는데요. 경찰은 이 차를 몰던 70대 남성 운전자를 조사 중인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상을 입은 보행자 1명이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고 시작점에서까지가 한 200에서 300m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가드레일을 치고 사람들을 치고 그다음에 차량들을 치고 거기까지 이제 돌진한 상황이었고요. 네,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네, 경찰은 아직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돌진하면서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는 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신내역 주변 추돌 사고 현장에서 JTBC 권민재입니다. 서울 강남 스쿨존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유가족은 자신들이 거부하는데도 운전자가 거액을 공탁했고 결국 형량이 5년으로 줄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9살 이동원 군입니다. 재작년 12월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인 30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8%,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가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스쿨존 사망사고와 음주운전 사고도 별개의 범죄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1심에선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현장에 다시 온 점을 들어 뺑소니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족이 받기를 거부했는데도 A씨가 낸 공탁금 3억 5천만 원도 참작됐습니다. A씨는 2심 선고 전 1억 5천만 원을 공탁금으로 더 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선 징역 5년으로 더 줄었습니다. 스쿨존 사망사고와 음주운전 사고를 하나의 범죄로 봤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반발했습니다.
대낮에 음주운전하여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학교 후문 바로 앞에서 하늘나라로 보낸 자가 고작 5년의 형량을 받는 것이 진정 정의입니까? 재판 과정에서 형을 낮추려고 선고 직전에 돈을 내는 기습공탁 논란이 불거지자 법원은 앞으로 공탁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검찰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3년 전 불법 마약 처방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가 서울 강남에서 버젓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됐어야 할 의사가 환자를 계속 볼 수 있었던 건 검찰은 재판 결과를 알리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아무 조치도 안 했던 탓입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이모 씨는 정신과 전문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 강남에 피부 미용 전문 병원을 열었습니다. 고객을 끌기 위해 간단한 피부 시술에도 프로포폴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술이 끝나면 추가 투약을 해줬습니다. 피부 시술보다 사실상 마약 장사를 한 셈입니다. 환자 32명에게 프로포폴을 1000회 넘게 주사하고 진로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지난 2021년 징역 1년 4개월의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되면 의사 면허는 취소됩니다. 하지만 이 씨는 지금까지 3년 가까이 여전히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보받거나 이런 게 전혀 면허 취소 통보를 받지 않아서 계속 진료를 받다는 대답. 프로포폴 놔준 건 환자들 요구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그걸 환자한테 먼저 이게 소재하고 이렇게 꼬시는 의사가 어디가 있겠어. 환자가 신경망이나 생기고 막 부탁하고 그러니까. 선고 뒤에도 이 씨는 프로포폴 과다 처방으로 2차례 식약처 경고를 받았습니다. 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까? 복지부는 재판 결과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의료인과 관련된 재판 결과나 이런 내역들을 통보를 해줘야 돼요. 검찰에서 통보를 안 하면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없죠. 검찰은 수사를 시작할 때 복지부에 통보했다고 책임을 넘겼습니다. 마약류를 과잉 처방하거나 남용했을 때 내 면허가 영구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관리해야 할 기관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이 씨는 버젓이 마약류를 다뤄왔습니다. 이 씨 의사 면허는 오는 5월 취소됩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아이들이 만지고 주무르는 점토 장난감들을 조사해봤더니 일부 중국산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로도 알려진 사용 금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도 독성이 없고 인체에 해가 없다고 표시해왔습니다.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주 갖고 노는 점토 장난감입니다. 손으로 주무르는 용도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 포함돼선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점토 장난감 17개를 조사한 결과 중국산 제품 6개에서 사용 금지 방부제가 나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알려진 성분으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어린이들에겐 특히 위험합니다. 일부 제품은 무독성, 인체에 해가 없음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하고 있어 수입사들은 뒤늦게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아이가 만지면 다 피부로 들어가는 거일 텐데 다른 제품들도 믿지를 못할 것 같아요. 어릴 때 좀 갖고 놀았는데 그런 제품은 더 이상 안 만들어 한다고 생각해요. 갖고 노는 걸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용 가죽 구두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8,0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한 업체의 판다 인형에서는 간이나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750배 넘게 나왔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신학기를 앞두고 학생 용품 등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42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는데 제품 명단은 소비자24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